자, 안녕하세요. 종로학원 문병천입니다. 3월 모의고사 주요 문제 해설을 시작할게요. 자, 이제 21번, 22번 그 주요 문항, 그다음에 30번 선택 30번 문항들 그런 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21번 문제를 보시면은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는 로그 함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수 함수가 있는데 이제 어떤 a라는 점이 로그 함수 위에 있고 그거를 y 코렉스 대칭, 역함수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대칭 이동한 점이 또 다른 어떤 지수 함수 위에도 있다. 이런 말을 하고요. 이 문제 핵심은 이제 얘가 아니라 얘 말이죠. 얘. 오직 하나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글로는 우리가 잘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럴 수 있는데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가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물론 정확히 그릴 수는 없습니다. K를 모르기 때문에 적당히 어떤 증가하는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하는 형태의 로그 함수를 생각할 수 있고 또 y 코렉스 대칭한 그래프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y 코렉스 먼저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있으면 적당히 증가하는 형태의 우리가 로그 함수, 이 함수는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2 플러스 k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대칭한 함수. 얘랑 얘가 대칭 관계에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보조선이죠, 일종의 보조선. 그래서 이렇게 대칭한 함수를 또 연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함수가 이거는 보조선입니다, 보조선. 여기서 문제에서 이제 제시한 선은 아니고 대칭한 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일 첫 번째 생각한 게 이 보조선이야. 보조선. 이 보조선은 이제 얘랑 역함수 관계에 있다. 이것도 이제 한 번에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는 y는 우리가 y 코렉스 대칭했다는 게 밑이 2인 로그 함수랑 밑이 2인 지수 함수가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잖아. 그래서 이게 이렇게 구해질 거예요. 2의 x셈. 그런데 얘가 y축 방향으로 k만큼 가면 이게 대칭 관계이기 때문에 얘는 x축 방향으로 k만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k 이렇게 될 거고 x축 방향으로 이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하면 요것도 y축 방향으로 또 그만큼을 평행 이동해요. 이렇게 이제 한 번에 구하는 게 좀 어렵다 그런 친구는 x, y 바꿔갖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이 보조선을 연상하는 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 함수 위에 a라는 점이 어디 있는가에 대한 얘기인데 굉장히 많은 대칭 관계를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a가 여기 있으면 대칭점은 이런 데 있는 거고 이런 데 있으면 이런 데 있는 거고 이런 데 있으면 이런 데 있는 거고 이렇게 다 대칭 관계라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여기 또 다른 지수 함수를 얘랑 얘는 특별한 관계는 아니에요. 밑이 벌써 얘는 4고 얘는 2기 때문에 좀 급격히 증가하는 그런 지수 함수를 생각을 할 텐데 그런 점이 오직 하나 있다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여기서 대칭한 점이 이렇게 있는데 그 점이 얘는 보조선이고요. y 코렉스 대칭한 이동한 점은 이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대칭 이동한 점이 예를 들어서 또 급격히 증가하는 함수, 이 함수를 선생님이 y는 4의 x 플러스 k 플러스 2라고 한다면 교점이 있겠죠, 교점. 이 교점으로 유일하게 결정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여기가 A면 대칭점이 여기 있는 거죠. 그죠? 이 노란 선 위에. 그런데 그게 요 역함수 위에도 존재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점이 유일하다. 그죠? 오직 하나 있다. 유일하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일하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 역함수, 보조선이죠. 보조선과 문제에서 제시한 이 지수함수의 교점이 유일하게 결정돼야 한다. 이게 이제 이 문제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데 그림으로 찾는 이 과정이 어려운 거고요. 그 다음에 계산하는 건 크게 어렵진 않아요. 선생님은 이제 이런 점을 잡아서 계산을 해봤는데 일단 교점을 선생님 여기를 t라고 잡아볼게요. 이런 점이 딱 여기밖에 없다. 그러니까 t에서 얘랑 얘가 함수값이 동일하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해결을 할 겁니다. 자, 먼저 1로 t가 들어가면 2에 t-k 마이너스 2 이거하고 여기로 t가 들어간 4에 t 플러스 k 마이너스 2 플러스 2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그 t 값이 t가 실근으로서 유일하게 존재한다. t가 한 개 존재한다. t가 실근 t가 한 개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상황도 우리는 치환을 해서 우리가 이제 구할 건데 치환을 해볼게요. 자, 교점이 하나로 요거를 t라고 잡지 말고 교점을 바로 이렇게 잡을게요. 어차피 또 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함수랑 요 함수가 만나는 그런 실근 x가 유일하게 한 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요걸 다시 치환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 x 같은 거를 또 t로 이렇게 치환을 한다 그러면 요게 2의 마이너스 k승 t가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 2. 요거는 t의 제곱. 여기 4의 k승도 있네요. 그죠? 4의 k승 t의 제곱 플러스 2도 있죠. 이제 좀 까다롭습니다. 요거를 정리하면 4의 k승 t의 제곱. 그다음에 이거 이항합니다.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k승 t 플러스 3가요? 자, 이렇게 정리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실근 x가 한 개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얘도 실근 x가 한 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관계를 보면 이 x가 실근으로서 한 개 존재한다는 건 이 t는 양수근으로서 한 개 존재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근이 t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양수근 t가 한 개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죠. 어쨌든 이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가 근이 한 개로 존재한다는 건 얘가 이제 중근을 간다던가 이런 경우를 생각하게 됩니다. 판별식 같은 걸로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판별식이 요거 제곱한 거 4의 마이너스 k승 요거 제곱한 겁니다. 마이너스 4 이거 곱하기 이거 4의 k승 그 다음에 4 이렇게 한 게 옵니다.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요거 4의 마이너스 k승이고요. 요거 2항에서 보면 4의 k 플러스 2승인데 얘랑 얘가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k가 마이너스 1이면 되네요. 그렇죠? k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k가 이제 마이너스 1이다라는 얘기는 그에 따른 값들도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어디까지 구했냐면 이제 k가 마이너스 1이면 우리가 여기 일로 들어가 볼게요. 이 식으로 일로 다시 들어가 보면 이 식이 이제 그 중근을 뽑아낼 수가 있는데, 이게 k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4분의 1 t제곱.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2t 플러스 4는 0이고요. 이거 4배에서 정리하면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6. 그래서 t 마이너스 4의 완전 제곱. 그래서 t가 그에 따른 t는 4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t가 4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 t가 4라는 거예요. 이 t가 4면 실근으로 존재하는 그 x는 2다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여기를 선생님 b라고 해볼게요. 여기를 뭐 b다. 유일한 그 점을 b다라고 해보면 이제 요게 이제 x 값이 여기서 x가 2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 b점의 좌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b점이 2,인 거죠. 그래서 2를 딱 대입을 하면 뭐 여기 대입하든 여기 대입하든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 k가 2를 대입하면 여기 2고요. 요 k가 아까 마이너스 1이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2의 3승, 그러니까 8 빼기 2에서 6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2,6이다. 그래서 얘가 이 점을 구하는 건 아니고요. 문제에서 물어본 건 A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2,6이면 최종적으로 A는 6,2다. 그래서 이게 문제에서 얘기한 A, B. 그래서 얘랑 곱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12가 됩니다. 잠깐 리뷰해 볼게요. 자, 이거는 어떤 함수가 있고 또 다른 어떤 함수, 노란 함수랑 이걸 제시한 건데, 실제로 역함수는 요 보조선을 긋는 거. 거기부터 이 문제를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역함수를 그리고 그런 점이, 이걸 대칭한 점은 무수히 많지만 실제로 이 노란 선 위에도 대칭점이 유일하게 한 개 존재하려면 얘랑 얘의 교점이 유일하다가 이 문제의 핵심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2번 22번 보도록 할게요. 자, 22번도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몇 가지 힌트를 우리가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넘버링 해가면서 선생님이 하나씩 힌트를 제시를 할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정적분으로 나타내어진 함수입니다. 그죠? 정적분으로 나타내어진 함수니까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기본적인 작업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상수니까 위아래 끝을 같게 우리 값을 대입한다. 그 정도는 생각을 하죠, 우리가. 그래서 2a를 여기 2a 대입하면 0 되겠죠. 그래서 2a g2a 양변에 2a 이게 0 됩니다. 이런 식을 얘기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a는 양수라고 얘기했으니까 얘가 0 될 수는 없고요. 얘는 0 될 수 없고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게 0 돼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G2A가 0이다. 근데 문제를 보면은 GX가 3차 함수예요. 3차 계수가 1이고 상수항이 0인 3차 함수. G가 0이라는 거는 GX는 X-2A를 인수로 갖는다. 라는 얘기가 첫 번째 조건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GX식을 유심히 생각을 해보면 GX가 이런 형태의 식을 갖습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나머지는 뭐 PX 제곱 플러스 QX 상수항이 없다. 3차 계수는 1이며 상수항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상수항이 0인. 근데 그렇다면 얘는 X로 묶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묶여서 얘만 인수로 갖는 게 아니라 X, 그러니까 X도 인수로 갖는다.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면 대충 우리가 그 GX의 그 3차 함수를 윤곽을 잡아나갈 수가 있는데 X, X-2A 뭐 이런 식의 인수를 갖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3차식이니까 또 다른 인수가 뭔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를 적당히 잡습니다. X-K라고 잡을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1단계입니다. 대략적인 GX의 윤곽을 우리가 잡았는데 그 다음에 생각할 부분은 다시 이 식으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2단계입니다. 그러면 내가 X가 있고 절대값, 그 다음에 X, X-2A, X-K 이렇게 있고 얘가 인테그랄 2a부터 x까지 a-t, f-dt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유심히 봐야 될 건 뭐냐면 얘가 이제 부분적으로 절대값을 포함한 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어떤 다항함수를 적분한 형태의 식이기 때문에 정적분한 형태의 식이기 때문에 미분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죠. 미분 가능. 이게 이제 두 번째 아이디어는 미분 가능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가예요. 미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함수가 미분 가능하려면, 근데 그건 의외로 간단하게 우리가 그래프적으로 연상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얘는 좀 빼고 이쪽 부분만 생각을 해볼게요. 이쪽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합시다. 전체적으로 이 절대값을 열고 나가면 이게 플러스로 나가든 마이너스로 나가든 x는 중근으로 돼요. 그러니까 접한다는 것이죠. 근데 2a랑 k는 각각이 단근식이야. 한 개짜리 근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전체적인 함수가 단근을, 그러니까 0에서 이렇게 갖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근을 갖게 되면 얘가 이제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미분 가능한 함수가 안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미분 가능하려면 얘만 중근으로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얘도 중근의 형태로 들어가 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k가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을 가지면 이 k가 2a여야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k가 2a가 아니면 2a랑 k는 단근, 하나짜리 근이기 때문에 이 3차 함수가 x축을 관통하는 형태의 모양을 띄어서 절대값을 씌우면 절대로 미분 가능한 함수가 안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식이 좀 정리가 되는데 얘는 x, 여기 x-2a에 k가 2a인 거니까 완전 제곱 형태로 얘가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제 절대값을 벗고 나갈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 거는 그럼 이제 전체적인 이 그래프는 어떨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의 그래프가 그냥 우리가 연상하는 3차 함수를 여기가 이제 0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여기가 2a이고요. 여기 0입니다. 그럼 그거를 딱 접어 올려서 만든 그래프가 이렇게 접혀 올라가서 만든 그래프가 이쪽 그래프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이제 x가 0보다 작을 때랑 클 때가
이렇게 구분해야 되겠죠. x가 0보다 작을 때랑 x가 0 이상일 때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함수인 거죠. 이 함수랑 이 함수는 다른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x가 0보다 작을 때는 접히 올라간 그래프. 그죠? 이게 마이너스 달고 나간 그래프란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x제곱, 이거 x 마이너스 2a의 제곱이 되고요. 이때는 뭐 원래 있던 그래프입니다. 이거 x제곱, x 마이너스 2a의 완전제곱 이렇게 있고요. 이쪽이 이제 절대값, 여기도 절대값. 이런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 다음은 이제 이거를 미분을 해야 돼요. 이거를 미분. 이 식이 조금 이제 뭐 곱미분을 해야 되니까 조금 이제 복잡하긴 한데, 선생님 이거를 좀 정리를 한 거를 미분하고 안 하고 하고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함수가 그러니까 이쪽도 이쪽 양변을 미분하는 거니까 미분하면은 이쪽은 여기 이제 요 식이 그대로 여기 x가 들어가면서 나오게 되는데 이게 미분해 보면 이제 이 x-a가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계산은 좀 복잡하니까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미분해서 얻게 되면 fx식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4x x-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그냥 단순 계산이니까 여러분들 해보시고 x가 0보다 작을 때랑 클 때랑 양변 요거 미분하고 그냥 미분해서 약분만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fx의 개형을 우리가 연상을 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프가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있을 때 먼저 x가 0 이상일 때는 좀 위로 볼록한 이런 형태의 2차 함수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a이고 여긴 축이니까 a겠죠. 이렇게 0 이상일 때는 이렇게 들어가는 그래프 연상할 수 있고요. 근데 0보다 작을 때는 이제 이거를 아래로 볼록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지금 그린 그래프는 fx의 개형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 다시 읽어볼게요. 상당히 까다로운데 이번엔 합성함수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gx는 어디 갔나요? 여기 있네요. 그죠? gx. 그리고 k가 2a라 그랬으니까 이 gx는 x-2a의 완전 제곱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gx가 여기에 fx 요거죠. 여기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fx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얘가 0이 되게 하는 그 fx 값은 얼마냐는 거죠. 근데 얘가 0 되게 하는 거는 0하고 2a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fx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fx를 만족하는 게 0하고 2a가 돼야 된다는 거죠. 최종적인 근은 여기서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fx가 0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건 y 콜 fx 그래프일 뿐이고 y 콜 0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y 콜 2a죠. 2a가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 2a가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근의 개수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0과 이미 두 점에서 만나고 있어요. 이렇게 한 놈, 두 놈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 4개의 실근을 갖게 되려면 정확하게 접하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2a가 이렇게 접하게 들어가줘야 여기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근을 만족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제 다 푼 건데 그렇다면 이 2a라는 것이 딱 이렇게 꼭지점을 정확하게 접하면서 지나가야 된다는 것인데 마지막 3단계는 그 실근이 4개다라는 조건을 3단계 마지막이 아니죠. 마지막 적분 계산까지 해야 됩니다.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이 조건식을 만족하려면 fa죠. a를 대입한 함수값이 2a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잡은 fx가 fa를 대입을 할 건데 그 a가 여기로 들어갈 거냐, 여기로 들어갈 거냐를 생각하는 건데 그다시 x가 0보다 큰 쪽이니까 여기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 4a고 여기 a 들어가면 마이너스 a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그 값이 2a면 된다. 2a. a 약분하고 a가 2분의 1이면 되겠네요. 그래서 a는 2분의 1이다. 그래서 a 값까지 구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시 복잡한데 마지막 네 번째 단계. 네 번째는 요거 구하는 겁니다. 인테그랄 a가 2분의 1이니까 저기 들어가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예요. fx dx. 요게 수정적인 답인데
근데 이 fx도 보다시피 그림 보면 알겠지만 요 궤적과 요 궤적은 다른 궤적이기 때문에 인테그랄 마이너스부터 0까지는 이쪽 함수죠. 요거 적분하셔야 되고요. 4x a는 2분의 1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x 마이너스 1 적분하면 되고 플러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는 얘 적분하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4x 여기 2분의 1 들어가면 x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건 단순한 적분이니까 전개해서 계산해 보시면 되는데 이거 계산하면 답이 4가 나오게 돼요. 이거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런 부분은 어렵지 않고요. 상당히 까다롭죠. 이 문제는 접근 아이디어가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우리가 정적분의 기본적인 성질을 가지고 이 gx가 이런 것들 이제 인수로 갖는다는 거 이런 건 어렵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3차 계수가 1이고 상수항이 없다는 걸 가지고 x를 인수로 갖는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건 크게 무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gx를 딱 잡는 것까지는 크게 어렵지가 않은데 뭐 어디가 어렵냐면 여기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아마 이럴 것이다. 이제 이렇게 딱 이제 함수를 잡는 거, 잡고 얘가 얘다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얘가 이제 이 발상이 이 문제의 핵심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분 가능하다. 얘가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이려면 얘가 어떤 중근의 형태의 모습을 띄어야 한다는 게 나머지는 이제 쭉 계산만 하시면 되는데 그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거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2번이었습니다. 자, 확통 30번 문항이에요. 자, 문제를 좀 단순하게 도식화하기 위해서 이제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진행을 할게요. 그림은 빠져 있는데 여기서 그림은 빠져 있네요. 자, 흰색 원판 4개랑 검은색 원판 4개 각각 이제 좀 써볼게요. 흰색, 검은색을 쓸 수는 없으니까 흰색 원판을 위에 이렇게 A, B, C, D가 적혀 있다 그랬으니까 A, B, C, D가 있다고 생각을 동그라미로 표현을 할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검은색 원판은 네모로 표현을 할게요. A, B, C, D다.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8개 원판에서 일단 4개를 택해요. 택하는 건 조합으로 택하겠죠. 택해서 이게 원기둥이니까 여러분 우리 갖고 있는 문제에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이걸 쌓아 놓으면 원기둥 형태가 되는데 막 쌓지 않고 이렇게 쌓는답니다. 4개의 원판 중에 같은 문자가 적힌 같은 문자라면 A, A, B, B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4개를 내가 A, A, A 이렇게 뽑을 수가 있잖아. 그렇게 같은 문자가 적힌 원판이 있으면 같은 문자가 적힌 원판끼리는 검은색 원판. 여기서 검은색이라면 네모 표현한 원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얘가 요 흰색 원판, 동그라미로 표현했죠. 요거보다는 아래쪽에 놓이도록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A가 2개 뽑히면 이 네모가 이 동그라미보다 밑에 있다. 그게 또 이제 이웃한다는 얘기랑은 좀 다른 얘기. 이웃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A. 하여튼 밑에만 있으면 된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4개 선택된 4개 중에 같은 문자가 적힌 원판이 없을 수도 있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D. D는 무조건 뽑히겠죠. 같은 문자가 없다는 거는 A, B, C, D가 하나씩 뽑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D가 무조건 뽑히게 되는데 그 D는 맨 아래에 놓고 나머지 배열하면 되는 거니까 전체적인 문제 윤곽은 우리가 파악을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한 번에 구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은 요 말 때문에 그래요. 같은 문자가 적힌 원판이 있으면이라 그랬는데 그게 이제 같은 문자가 한 쌍만 뽑힐 수도 있고요. 2쌍이 뽑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표현해 줘야 합니다. 같은 문자를 갖다가 2쌍이 뽑히는 4개 뽑을 때 AA 마치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면 AA, BB 뭐 이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같은 문자가 2쌍이 뽑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예라고 써놓죠. 이게 꼭 뽑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이 같은 문자가 한 쌍
예를 들어서 A가 이렇게 두 개 나오고 나머지는 뭐 B, C가 나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같은 문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아예 같은 문자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른 문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A, B, C, D가 모두 다르게 표현될 거라는 얘기인데 케이스 분류를 먼저 하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각각을 생각을 할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경우입니다. 이렇게 뽑힌다면 이 중에 하나는 동그라미 흰색이죠. 흰색 A고 얘는 검은색, 얘는 흰색, 검은색 이런 표현이 될 거란 말이죠. 자, 일단 제일 먼저 할 거는 A가 AABB 이렇게 AB가 같은 문자로 뽑힐 거냐, 그 다음에 AC가 같은 문자로 뽑힐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선택하는 문제가 남았죠. 그거는 4C2. 그러니까 4개 A, B, C, D 중에서 두 쌍의 문자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AABB, 이렇게 선택을 하면 AACC 이런 식인 거죠. 일단 이건 뽑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4C2 중에 한 가지로 이렇게 뽑힌다는 건데 그 다음엔 원기둥을 쌓아 놔야 될 거 아니야. 쌓을 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거를 같은 거 취급하는 거죠. 이렇게 요 같은 거 얘를 같은 문자 취급을 하면 그래놓고 배열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동그라미 이렇게 요거를 막 배열을 하면 이런 식으로 막 배열이 돼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막 배열이 되면 이게 이제 이 아래쪽 동그라미에 A가 있고 네모 A가 있고 위쪽 동그라미에 이렇게 동그라미 A가 있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되거든. 이렇게 여기가 이제 B가 여기 있고 동그라미 B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는 같은 문자 취급을 한다. 그래서 이걸 배열하는 가지수는 배열하는 거죠. 가지수죠. 4팩을 2팩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거는 이제 어디에 들어가냐면 순서가 일정한 순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고요. 두 번 요거 계산하면 이제 36까지가 나와요. 36까지가 나오고 자 그다음 요거는 같은 문자가 한 쌍이 나온다라는 건 그러면 A가 뽑을래 B 뽑을래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먼저 얘네들을 선택하는 가지수가 존재할 것이며 남은 세 개 중에서 또 두 개를 뽑습니다. 그죠? B, C, D 중에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놔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요 같은 문자 A가 요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요거는 선택은 다 했는데 이 B가 EB냐 EB냐 그죠? 이 C는 EC냐 EB냐 EB냐 EC냐 EC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의 제곱까지를 곱해야 됩니다. 여기 하나씩 나오는 애들 있죠? 얘네들이 동그라미일 수도 있고 네모일 수도 있기 때문에 흰색이나 검은색이 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흰색하고 검은색을 둘 다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또 배열을 할 거예요. 4팩 그러면 안 되고 역시 하나가 동그라미, 하나는 네모기 때문에 네모가 더 밑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 두 개를 같은 문자 취급을 또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놓고 배열한 다음에 밑에 쪽에 우리가 네모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4팩토리얼을 같은 문자가 두 개니까 2팩토리얼 나눠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계산해 보면 576까지가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나오고요. 마지막에는 좀 간단합니다. 이렇게 뽑힌다는 건 일단 뽑는 게 뭐 A 둘 중에 하나 뽑고요. B도 둘 중에 하나 뽑고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2의 4승가지가 있고요. 2의 4승가지. 그 다음에 그냥 막 배열해서 4팩 그러면 안 되고요. 이 D는 네모가 꼭 뽑혀야 되기 때문에 맨 마지막은 그게 이제 네모가 뽑힌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그라미 얘가 뽑혀도 되고 얘가 뽑혀도 됩니다. 그래서 2의 4승가지 뽑혔으면 뽑힌 D가 맨 마지막으로 들어가야 되죠. D가 맨 마지막 위에 세 개만 배열하기 때문에 3팩토리얼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계산하면 96까지가 나와요.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세 값을 더해주면 708가지 이 문제의 답이다. 크게 어렵진 않죠, 이 문제는. 이제 그렇게 계산할 수 있다. 확통 30번이었습니다. 자, 미적 30번이에요. 자, 그림이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자, 그림 보면서 진행을 할게요. 문제는 여러분 갖고 있을 테니까.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차함수 얘기가 tn이죠. 먼저 나옵니다. 이 이차함수는 y는 n 플러스 1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x제곱 이렇게 그거에 이제 0보다 오른쪽에만 준 거예요.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pn은 원의 중심입니다. 손에 발 내린 거고요. 이렇게 그런 그림이고 특이하게 뭘 줬냐면 원점부터 이 pn까지의 거리를 줬네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요 거리가 2n 플러스 2다. 이 거리를 줬어요. 2배 n 플러스 1이다. 거리를 줬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물어본 거는 정확하게 얘기는 했지만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건 접선 역할을 한다. 접선입니다. 요 아래점은 접점인 거죠. 이게 나왔고 결과적으로는 요 넓이에요. 여기 색칠해져 있는 gn, 여기는 fn입니다. 그래서 fn-gn, 그걸 n제곱을 나눈 것의 극한값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될 게, 그러니까 이제 요 넓이랑 여기서 이걸 뺀 넓이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제일 먼저 할 거는 우리가 이제 1단계입니다. 요거는 이제 n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접점을 잡고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이. 여기를 t라고 딱 잡을게요. t. 그러면 이제 이게 t, n 플러스 1분의 루트 3 t제곱이 되고요. 뭐 피타고라스 정리나 이런 걸 만족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2배 n 플러스 1을 제곱한 거. 제곱한 거는 이거 제곱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갖고 n과 t의 관계를 얻어낼 수 있는데 t의 제곱 플러스 이 길이 제곱. 이제 n 플러스 1분의 루트 3 t 제곱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정확하게 좀 전개를 해야 되는데 전개를 해서 이제 n과 t의 관계를 여러분이 인수분해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좀 과정을 생략을 할게요. 이걸 풀어보면 이제 t가 이제 n 플러스 1이 나옵니다. 좀 복잡한 거 쭉 전개를 해줘야 돼요. 전개해주면 요거를 먼저 끌어내는 게 이제 1단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게 요 점이 이제 모르니까 t라고 잡았는데 결과적으로는 계산해보면 n 플러스 1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얘는 n 플러스 1이에요. 얘는 n 플러스 1이야. 그 다음에 요 길이는 n 플러스 1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 n 플러스 1 들어갑니다. n 플러스 들어가면 n 플러스 1의 제곱이죠. 그럼 하나가 약분되지.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루트 3배의 n 플러스 1이 돼요. 자, 여기까지 딱 읽는 순간 아, 얘가 특수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얘가 n 플러스 1인데 루트 3배의 n 플러스 1이면 이쪽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가 60도라는 얘기예요. 요 관계, 여기가 60도, 3분의 파이다.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이제 1대 루트 3대 2. 그러니까 요걸 2배 한 거죠. 여기를 2배 한 게 얘가 되는 거죠. 2배 n 플러스 1이다까지 만족을 하는 이거 준조건이죠. 이거는 만족을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원 외부점에서 접선을 그은 거잖아. 이쪽으로 접선을 이렇게 긋는단 말이야. 긋고 접점부터 이렇게 중심을 연결해 보면 이건 이게 접선이기 때문에 소직을 할 거고요. 이쪽 주황색 삼각형하고 빨간색 삼각형이 지금 합동관계죠. 빗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합동관계. 이쪽은 120도고요. 이쪽은 뭐 60도겠죠. 여기 더해서 180도가 돼야 되니까 이쪽도 60도가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뭐 그게 어려운 건 없는데 어떻게 이런 넓이들을 표현할 수 있을까?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요거를 하는 제가 선생님 써볼게요. 여기는 요거 하려고 보선을 그은 거니까 살짝 다시 지우고 여기는 60도 있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먼저 마지막 표현이 이제 F에서 G를 빼라 그랬으니까 FN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생각을 할 건데 쌤은 요 넓이랑 요 넓이를 직접 비교할 게 아니라 여기 빈틈 있죠? 여기를 별이라고 할게요. 별. 이걸 이제 공유 넓이라고 하는데 정적분에서 공유 넓이를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죠. 그래서 선생님은 자, 두 번째 생각입니다. 그래서 FN 플러스 별. 그림으로 얘기하면 얘는 어떤 모양을 띠냐면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뭐 적당히 그리면 이런 모양인 거죠. 이런 모양. 그래서 fn을 직접 구하기는 어렵잖아. 근데 여기까지 포함해서 그리는 거는 그냥 적분해서 구할 수 있는 식이거든. 그래서 얘는 인테그랄 0부터 n 플러스 1까지 적분해야죠. 이 함수를 적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n 플러스 1 분의 루트 3 x제곱을 적분을 해보면 이제 이 넓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 정적분해서 계산해 보시면 되는데 해보면은 3분의 루트 3 n 플러스 1의 제곱이 나와요. 그건 단순 계산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gn 포함한 gn도 공유 넓이를 사용합니다. 여기 별 틈새 있죠. 이걸 사용하면 이런 넓이가 되는데 이런 넓이 얘는 이렇게 이런 넓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넓이. 그런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건데? 라고 하면 여기 이제 요 사각형에서 요 부채꼴을 빼가지고 한 번에 얻으려고 합니다. 다시 그려주면 요런 사각형 있어요. 요런 사각형에서 요런 부채꼴을 빼가지고 요런 넓이를 얻으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면 요런 사각형은 또 이렇게 요 보조선 아까 이렇게 있었죠. 얘가 이제 같은 넓이기 때문에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은 바로 이 넓이가 나오게 됩니다. 2분의 1배 하면 요 넓이가 나오고요. 그거 다시 2배 할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요 넓이는 n 플러스 1 곱하기 루트 3배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채꼴은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죠. 그래서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지름이 여기 때문에 루트 3배 n 플러스 1이죠. 요거를 r제곱 세타. 지금 요 부채꼴 얘기하는 거예요. 요 부채꼴. 그래서 r제곱, 얘를 제곱한 거고 세타는 요거 60도 3분의 8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인수분해하듯이 좀 묶어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이걸 정리해 보면 이제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파이 n 플러스 1의 제곱. n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입니다. 이게 여기도 n 플러스 1의 제곱 있고 제곱 있어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뭐 할 거냐면 뺄 거예요. 이렇게 빼주면 fn 마이너스 gn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 이것도 이제 빼줘야죠. 요 식에서 요 식을 빼주게 돼요. 이것도 이제 n 플러스 1의 제곱이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잘 묶어서 빼주시면 됩니다. 빼보면 여기서 이렇게 빼는 거예요. 이렇게 빼면은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3이 있고요. 플러스 2분의 파이 있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3이 이렇게. n 플러스 1의 제곱도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다 구한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이제 마지막 질문을 보시면 요거를 n제곱으로 나누라 그랬고요. 이렇게 n제곱으로 나누고 얘도 n제곱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나누고 그다음 극한이 있습니다.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요. 이렇게 보내라는 얘기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이게 이제 2차분의 2차니까 그죠? 최고차항 기습이면 얘가 답인 거죠. 얘가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극한값이다. 근데 이제 요 값을 문제에서 뭐라고 쓰냐면 2분의 파이 플러스 k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요 k는 얘면 됩니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3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최종적으로 이제 제곱하고 60하고 곱해서 정리하게 되면 뭐 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건 대입하시면 되고요. 자, 이 문제도 설명을 좀 들어보면은 여러분이 뭐 크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쉬운 문제 아니에요. 그죠? 뭐가 가장 어렵냐면 공유 넓이를 사용할 수 있는가. 물론 이걸 구하는 방식이 쌤도 이 방법 말고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각도를 모르니까 세타라고 잡고 뭐 이걸 줬으니까 그죠? 2배 n 플러스 1이었죠. 2배 n 플러스 1 코사인 스타, 2배 n 플러스 1 사인 세타 이렇게 해서 이제 접근을 해봤는데 식이 상당히 복잡하게 나오더라고. 그죠?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해보니 공유 넓이를 사용했을 때가 이 문제가 가장 아름답게 풀리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정적분 이렇게 구할 때 우리가 이런 불특정 넓이 구하고 이럴 때 공유 넓이 사용하는 거를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30번이었습니다. 자, 기하 30번 문항입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죠. 자, 이제 그림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조건을 읽어가면서 할 건데
그림이 없으니까 좀 답답하죠. 일단 시작은 그림을 어떻게 정확히 그릴 수 있는가. 그 밑에 있는 그림, 자,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그림이 상당히 불편해요, 그죠? 어지럽고 이렇게 있는데 쉽진 않지만 이 그림을 갖고 선생님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 선생님 궤적을 색으로 좀 구분을 해볼게요. 이렇게 포물선이 하나 있고요. 이 포물선에 꼭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점이 있습니다. 좀 구분을 색으로 좀 해볼게요. 좀 어지럽죠? 이렇게 있으면.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포물선이 이렇게 존재해요. 포물선이 존재하고 얘 꼭지점이 있고 초점이 있는 거야. 물론 이제 포물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배울 때는 뭐 이렇게 있는 경우, 이렇게 있는 경우, 이렇게 그러니까 준선이 이제 이런 축과 평행하게 있는 것만 배우지만 사실 이렇게 있으면 포물선이 아닙니까? 준선이 이렇게 있고 근데 그런 것도 포물선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건을 좀 달아놓은 게 있는데 문제를 정확히 읽어보면 이제 요선이죠, 요점하고 요거를 준선이죠. 그러니까 준선이 이렇게 있으면 그게 요선과 평행하게 Y축처럼 평행하게 존재한다는 게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등학교 교과에서 배우는 것처럼 이런 준선이 이런 Y축과 평행한 상태로 있는 그런 일반적인 경우만을 생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그림에서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이 앞에 표현을 보시면은 두 포물선의 준선은 모두 얘랑 평행하며 두 선분 요 선하고 요 선의 중점이 일치한다. 이게 이제 이 말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중점이 일치한다.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 가서 그림으로 볼게요. 그러니까 그거를 적용한다는 거는 뭐냐면 얘랑 얘 중점이 있겠죠. 중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얘랑 얘의 중점이 이렇게 그려보면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야. 그게 어떤 얘기냐면 요 거리하고 요 거리가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렇게 합동. 요렇게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요렇게 들어가는 얘랑 얘가 같고 얘랑 얘도 같은 합동 모양으로 그려진다. 그 얘기는 요 거리랑 요 거리도 동일하다. 이런 게 첫 번째 아이디어예요. 동일하다. 이 거리가 의미하는 거는 얘가 이제 포물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초점거리. 얘도 이렇게 지나가면 초점거리라고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보통 y제곱은 4px 이렇게 얘기할 때 그 p 값 있죠. 그게 초점이기도 하고 초점거리이기도 한데 이 길이를 우리가 p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도 p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단계 생각이고요. 가장 중요한 생각이었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정의를 사용할 건데 여기다 이 거리만큼을 더 물러나서 직선을 하나 그어줄게요. 준선 그리는 겁니다. 준선. 이렇게 그리고요. 이 거리만큼 더 물러나서 다시 직선 하나 그려줍니다. 그려주는 이유는 준선을 사용하기 위해서, 정의를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그림이 조금 복잡하죠. 요게 P고요. 준선까지도 P니까 여기도 P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희미하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림 좀 작아서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도 P고 여기도 P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4P예요. 4P. P가 4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뭐가 쓰일 거냐면 정의가 쓰일 거예요. 선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거는 이제 설명하려고 얘기한 거니까 적당히 지우고 색깔이 빛에 비치니까 더 보기 힘드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는 4P다. 여기에 P, 여기도 P. PP, 4P 이렇게 되는 거고 정의를 이제 쓸 건데 문제에서 특이하게 준 거는 여기서부터 C까지의 거리를 줬어요. 여기서부터 C까지의 거리를 이렇게 줬는데 근데 얘는 우리가 정의를 사용하려면 그게 사용될 게 아니라 초점부터 포물선이 있는 점까지 이게 사용이 되겠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포물선이 두 번째 단계는
포물선이 있다면 포물선의 정의상 포물선이 이렇게 존재하면 초점이 있잖아. 준선도 있고요. 그럼 이 위에 점을 잡아주면 이런 거리랑 이런 거리는 무조건 같아야 된다는 게 정의. 그죠? 포물선의 가장 중요한 정의이기 때문에 시점은 이 P1 위에 있는 점일 뿐입니다. 그러면은 요 거리랑 요 거리가 정확히 일치해야 돼요. 요 거리가 우리가 2P라는 건 알고 있다고. 그럼 요 거리도 2P겠죠. 요 거리랑 요 거리가 같기 때문에. 자, 그러면 좀 써볼게요. 여기가 2P다. 여기도 2P다. 그런데 여기는 P다. 여기는 P다. 그러면 요 거리가 1대 2대 루트 5죠. 그러니까 이게 루트 5P입니다. 루트 5P. 근데 그 길이를 문제에서 뭐라고 줬냐면 가번 조건을 보시면 이 길이는 5루트 5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이 초점 거리라고 하는 P 값이 5다. 5칸 5 이런 간격으로 벌어져 있는 그림이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발견한 하나씩 구해 나가는 건데 선생님들 풀어보니까 계산이 상당히 복잡하고 좀 그래요. 이렇게 많이 좋아 보이는 문제는 아닌데 자, 이것도 다시 잠깐 지울게요. 그래서 그렇게 찾는지 않는 거야. 이걸 찾아서 설명할 게 많으니까 계속 중첩해서 그리면 그림이 복잡해지니까 이렇게 찾았다는 거죠. P, 2P, 루트 5P 이렇게 찾았다는 얘기인데 그 다음 우리가 발견해야 될 부분은 이런 거를 사용을 해볼게요. 여기서 편의상 선생님이 이런 길이를 그냥 X라고 잡을게요. 이런 거리를 Y라고 잡죠. Y라고 잡아주면 정의를 사용했을 때 이런 거리랑 이런 거리는 당연히 일치를 해야 돼요. 이 길이도 X가 돼야 되죠. X가 돼야 됩니다. 맞죠? 그죠? 왜냐하면 이게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초점까지의 거리는 주선까지의 거리랑 같아야 되니까 뭐 그렇게 초점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이렇게 여기를 잡아주면 잘못했네요. 자, 여기가 X네요. 여기. 자, 실수했습니다. 자, 여기가 X면 요 길이가 X가 될 거고요. 여기가 Y입니다. 여기가 Y면 요 포물선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초점이고 여기가 준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 길이도 Y겠죠. 자, 여기 X 그러면 저 초점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준선까지 거리가 같으니까 그럼 이것도 요 거리랑 요 거리는 일치할 테니까. 그럼 이제 요 그림을 보면 우리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X 플러스 Y. 그러니까 4P죠, 4P. PPPP. 4P고 4P가 20이다. 그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P가 5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구할 수 있게 문제에서 뭘 줬냐면 나번 조건을 줬어요. 나번 조건을 보면 요 길이가 BF1인데 그 FB1에서 FB2를 뺀 게 5분의 48이다 라고 하는 거는 X 빼기 Y가 이게 5분의 48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더하고 빼고 해서 X, Y를 얻을 수가 있는데 X를 구해보면 이게 5분의 74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Y를 구해보면 5분의 26이 나옵니다. 문제가 뭐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이 문제, 요거까지 구하는 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또 마지막 질문이 복잡해요. 이 문제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마지막은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건데 넓이. 자, 그러면 이 넓이를 일단은 요 길이 F1, F2 요 길이도 알아야 되고요. 요 길이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길이를 생각을 해보면 요 Y가 5분의 26이라는 거는 자, 여기서 꼭지점이 있어요. 꼭지점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 내려와 보면 이거는 이제 5예요. 5고 얘가 5인데 Y 길이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간 거잖아. 그림이 좀 작네요. 자, 그 5다 약간 긴 길이에요. 긴 길이. 그게 Y인데 요게 이제 5보다 약간 크죠. 5분의 25가 온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요 높이, 그러니까 요 높이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요 높이가 여기가 이제 5분의 1인 거잖아. 그림이 너무 작아서 자 다시 5분의 26, 5분의 26. 근데 요 거리는 5. 요 거리는 5고 요 거리가 5분의 26. 그러면 여기 짧은 간격이 있는데 거기 5분의 1이 있어요. 요 정도까지 오는 거죠. 그러면 요 높이가 얼마냐면 5분의 24라는 얘기야.
여기가 5분의 24. 그쵸. 다시 한번. 요 간격은 다 5인데 5에서 5분의 1 뺐다는 얘기예요. 5에서 5분의 1을 빼면 이게 5분의 24가. 이걸 유심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y가 5분의 26이기 때문에 5에서 5분의 1만큼을 빼서 이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럼 마지막 남은 거는 이거는 이 삼각형의 높이 역할을 할 거고요. 이 밑변 F1, F2도 이제 구해야 되는데 뭐 다 계산이 복잡해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런 형태의 구조식인데 지금 구한 건 요 길이 구한 거예요. 얘가 이제 5분의 24고 요게 y 길이잖아. 이게 y 길이가 5분의 26이야. 그럼 다시 뭐 피타고라스입니다. 이런 거 가지고 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비율로 구해도 좋고요. 왜냐하면 얘가 약분하면 5분의 12, 5분의 13인데 그게 이제 12대 13이란 말이야. 그러면 직각비가 5대 12대 13이라는 얘기잖아. 그런 걸 사용해서 우리가 구해도 좋고 아니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해서 구해도 좋고요. 요걸 구해보면 이제 이가 나오고요. 이건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길이고요. 여기를 구해야죠. 같은 방법으로 요 길이도 얻어야 돼요. 요 길이가 얼마냐. 근데 그것도 얘를 알고 얘도 알아요. 얘가 지금 5분의 24입니다. 5분의 74. 그죠? 역시 피타고라스 정리라든가 직각 비율 같은 거 가지고 요 길이도 구해볼 수가 있는데 뭐 복잡하긴 합니다. 요 길이를 구해보면 14가 나와요. 최종적으로는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넓이죠. 넓이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랬는데 요 길이가 이제 16인 거고요. 16. 그 다음에 요 길이죠. 요 길이가 5분의 24였어. 최종적인 답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16, 높이가 5분의 24다. 얘가 이제 이 문제 답이 됩니다. 문제가 뭐 아주 뭐 이상하게 만든 문제는 아니에요. 잘 만든 문제긴 한데 정의도 사용됐고 한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계산이 너무 복잡하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죠? 계산이 좀 복잡해서. 조금만 상수 같은 걸 좀 다듬으면 좀 더 딱 떨어지게 문제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뭐 일부러 이렇게 계산량이 많게 냈을 수도 있고요. 출제의 방향일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할 뿐인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